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이란이 휴전 MOU를 서명한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휴전 MOU에 서명하며 순조롭게 휴전 절차에 들어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 MOU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본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과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에서 합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MOU의 내용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희석 또는 폐기하며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헤즈볼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믿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생존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절대 원칙은 이스라엘의 안보는 오직 이스라엘 스스로만 지킨다입니다. 이 기저에는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으로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사회가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쳐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중동 정책은 여러 글로벌 외교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참아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선제 타격을 감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방어를 멈출 수 없는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이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동맹국이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군사적 거점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거나 무기 지원을 끊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 나토, 한국, 일본 등은 미국은 동맹이 위험할 때 버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 딜레마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 내 유대인 여론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파워는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 인구는 약 2에서 3% 수준이지만 이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숫자를 압도합니다. 중심에는 AIPAC,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막강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총선에서 유대인계 자본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기부합니다. 또한 뉴욕, 플로리다 등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주의 유대인 표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로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했다가 선거에서 패배할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유대인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기독교 복음주의 성향의 백인들도 성경적 신념에 따라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는 유대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 정계가 이스라엘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거대한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 즉 감옥행 회피가 전쟁을 길게 끄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뇌물수수, 배임, 사기 등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법상 현직 총리는 기소되더라도 사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감옥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전쟁 중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지도자를 교체하자는 여론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멈췄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네타냐후는 평소 내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책임질 유일한 지도자라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이 기습을 막지 못한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전쟁 중이니 일단 참고 지지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의 침공을 허용한 네타냐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조기 총선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네타냐후의 연정은 참패해 권력을 잃게 됩니다.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네타냐후가 권력을 잡고 있는 현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성향의 극우 정당들과 손을 잡은 연립정부입니다. 국가안보장교 같은 극우 장관들은 하마스를 완전히 절멸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 네타냐후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어설프게 휴전협정을 맺으면 연정을 탈퇴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대놓고 협박합니다. 연정이 깨지면 즉시 총선이 열리고 네타냐후는 실각합니다. 결국 네타냐후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 이들 극우파의 요구대로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전쟁 종료는 총리 퇴진, 재판 재개, 감옥행이라는 공식이 눈앞에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생존과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승리 선언을 미루며 전쟁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역설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준으로는 총선은 일정한 주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연립정권이 붕괴되면 총선을 다시 할까요? 이스라엘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의원 내각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알면 왜 연정이 깨질 때 총선이 열리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는 여당이라는 단독 정당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총 의석수는 120석입니다. 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되려면 최소 과반인 61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치 역사상 단 한 번도 단독으로 61석을 넘긴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이 너무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의 정당인 리쿠드당도 겨우 30석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기 위해선 온갖 군소정당, 특히 극우 성향이나 유대교 원리주의 정당들을 끌어모아 우리 합쳐서 61석 넘겼으니 같이 정부를 구성하자 라고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립정부 줄여서 연정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연정이 깨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정부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정에 참여했던 극우 정당들이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연정 탈퇴한다라며 짐을 싸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61석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 의석을 잃었다는 것은 국가를 통치할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의회는 기능을 멈추고 법적으로 의회 해산, 조기 총선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새로운 61석 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선거 날짜가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스라엘도 법정 임기 4년과 정해진 총선 날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스스로를 해산하거나 연정이 무너지면 언제든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법이 상위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연정 붕괴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제 날짜에 총선을 치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연정 구성과 붕괴가 무한 반복되면서 겨우 2년 사이에 총선을 4번이나 치르는 막장 정국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선은 날짜가 고정된 행사가 아니라 의회 과반 61석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가? 에 따라 언제든 새로 열릴 수 있는 유동적인 카드입니다. 네타냐후가 극우 파트너들에게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내각제 시스템의 독특한 규칙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왜 미국 눈치 안 보고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현재 이스라엘 다음 총선 일정은 2026년 10월에 있고 네타냐후는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네타냐후를 압박하며 다음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처리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총리가 되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친이란 세력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 대상국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본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엄청난 파장 속에 민주주의도 후퇴되어 가며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